치료를 안 받은 것도 아닌데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자꾸만 줄어든다면 그건 치료를 덜 받아서 아직 덜 나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고도 다시 걷는 거리를 늘려갈 수 있는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쪽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좀 더 두고 보자고 합니다. 어느 쪽 말을 따라야 할지 못 정하고 망설이는 사이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또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쯤 되면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집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는데도 왜 걷는 거리는 줄어들기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고 그 거리를 다시 늘릴 수 있는 길이 정말 있는 걸까요? 오래 걷지 못하게 되면 하루하루 사는 모습부터 달라집니다. 어디를 가려고 집을 나설 때면 가는 길에 어디쯤 앉아서 쉴 데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피게 됩니다.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한 바퀴 돌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한 바퀴를 다 돌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무겁고 다리가 저려서 멈춰서게 되죠. 길가에 잠깐 앉아 쉬면 다시 풀려서 또 걷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빨리 멈춰서게 됩니다. 어제는 저 골목 끝까지 갔는데 오늘은 그 절반쯤 가서 멈춰섭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는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조금씩 더 줄어듭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별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괜히 식구들 걱정 끼칠까봐 그냥 다리가 좀 그렇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러다 아예 못 걷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됩니다.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도수치료도 받습니다. 받을 때는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좀 낫는다 싶다가 또 멈춰서기를 되풀이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이 이제 치료를 못 받아들이나? 다 늙어서 그런가? 이젠 별 수가 없나? 그런데 정작 왜 갈수록 더 못 걷게 되는지 그 이유는 어디서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몸이 치료를 못 받아들여서도 아니고 그저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동안 받은 치료는 아픈 것을 가라앉혀 주는 데서 멈췄습니다. 통증을 줄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걸음을 멈춰 세우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 원인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통로가 좁아진 모습은 또렷하게 나옵니다. 협착증이라는 진단도 그 사진을 보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도 늘 그 좁아진 곳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런데 그 통로를 사방에서 붙잡아서 받쳐주던 근육들이 한쪽으로 무너진 것은 사진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처럼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걸음을 멈춰 세우는 그 진짜 원인은 대체 무엇이고 이미 좁아져 버린 통로를 수술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돌린다는 걸까요? 이미 좁아진 통로 그 자체는 예전처럼 다시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걸음을 멈춰 세우는 원인이 통로가 좁아진 그것 하나만은 아닙니다. 걷다가 멈춰서도 잠깐 앉아서 쉬면 다시 풀립니다. 만약 통로가 좁아진 것 하나로 끝나는 문제라면 앉는다고 해서 나아질 까닭이 없습니다. 좁아진 통로는 앉으나 서나 똑같이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앉으면 풀린다는 건 통로가 영영 망가져서 끝난 게 아니라 무언가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는 혼자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통로 주위를 앞쪽과 뒤쪽에서 또 양옆에서 여러 근육이 함께 붙잡아서 받쳐줍니다. 이 근육들이 골고루 제 힘을 쓰고 있으면 서거나 걸을 때 실리는 몸무게가 이쪽 저쪽으로 고르게 나뉘어서 좁아진 통로 한 곳에만 부담이 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쪽 근육은 굳어서 뻣뻣해지고 다른 쪽 근육은 힘이 빠져서 늘어지면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몸무게가 고르게 나뉘지 못하고 하필 가장 좁아진 그 한 곳으로 쏠려서 짓누르게 됩니다. 그 좁은 곳에서 신경이 눌리니까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져서 멈춰서게 되는 거죠. 서서 걸을 때는 그 부담이 더 실리고 앉으면 그 부담이 덜 실리기 때문에 앉아서 쉬면 잠깐 풀렸다가 다시 걸으면 또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어서 뻣뻣해진 쪽은 풀어주고 힘이 빠져서 늘어진 쪽은 다시 되살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양쪽 근육이 다시 고르게 제 힘을 쓰게 되면 한쪽으로만 쏠리던 몸무게가 다시 이쪽 저쪽으로 나뉩니다. 무게가 나뉘면 통로가 똑같이 좁아져 있어도 신경이 덜 눌립니다. 신경이 덜 눌리니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다시 늘어납니다. 통로가 더 좁아지는 것도 늦춰집니다. 좁아진 통로를 억지로 넓히지 않고도 다시 걷는 거리를 늘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굳은 쪽은 풀어주고 약해진 쪽은 되살려주는 것을 한 번에 같이 해주는 게 약침입니다. 굳어서 뻣뻣해진 근육은 호두 성분이 풀어주고
힘이 빠진 쪽은 태반 성분이 되살려줍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만약 굳은 쪽만 풀고 약해진 쪽은 그대로 두면 모처럼 고르게 맞춰놓은 균형이 얼마 못 가서 다시 한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반대로 약해진 쪽만 되살리고 굳은 쪽은 그대로 두어도 마찬가지로 다시 어긋나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근육이 굳었고 어느 근육이 힘을 잃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한쪽이 유난히 더 주저앉아 있고 어떤 분은 겉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근육이 굳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너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사진 한 장만 봐서는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손으로 한 군데 한 군데 직접 눌러보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찾다 보면 정작 아프지 않다고 하던 곳이 사실은 굳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픈 곳과 정말로 걸음을 멈춰 세우는 곳이 늘 같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오신 분도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수술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여기라고 뭐가 다르겠냐 하는 얼굴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료실 의자까지 걸어오는 동안에도 2번을 멈춰 쉬어야 했습니다. 어느 근육이 굳었고 어느 근육이 힘을 잃었는지 하나하나 찾아서 굳은 쪽은 풀고 약해진 쪽은 되살리는 치료를 같이 해 나갔습니다. 그래도 처음 얼마 동안은 이렇다 할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이게 정말 될까 하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걷다가 멈춰서는 횟수가 줄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멈추는 일 자체가 뜸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쉬지 않고 진료실까지 걸어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를 두고 걸어 다니고 다시 시장도 보러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디를 나설 때 앉아 쉴 때부터 찾지 않습니다. 멈춰 서는 일 없이 그냥 걸어 다니는 예전의 평범한 하루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몇 달, 몇 년을 멈췄다 걷기를 되풀이해오는 동안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서 혼자만 자꾸 멈춰 서야 했습니다. 그건 나이를 잘못 먹어서도 아니고 관리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왜 그런지를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풀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치료를 받고 다시 걷게 되신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길이 있는 줄 진작 알았더라면 그 긴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십니다. 좁아진 거기만 봐서는 다시 걷지 못합니다. 그 통로를 사방에서 붙잡아 받쳐주던 근육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그것까지 봐야 다시 걷습니다. 통증에 빼앗긴 일상은 아직 되찾을 수 있습니다.